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12월 안에 다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자, 계엄이 바로 내란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중에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속된 걸 구속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특검에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등등의 이유로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른 건으로 지금 구속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에 앞서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12월 안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이달하고도 다음 달 안에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처음부터 자기 재판할 권한이 없는데 이 공수처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내란 혐의 등등 관련해서 재판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직권 남용 이걸 수사한다라고 해서 다시 연관돼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했고 바로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요한 판결은 2025년 9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에 처음으로 내린 판결 내용이 입법 수사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걸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입법하게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 과정에 위법이다라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2025년 9월 11일 날 사건 번호 2022도 10256입니다. 불과 두 달도 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자, 검사 수사 개시 범위가 형사 절차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대목입니다.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명의를 빌려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았다. 자, 이를 불법으로 전매해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안양에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에 일부 범죄 아파트 수사에서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치받은 검찰이 자기들이 다시 인지했다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부산과 속초의 관련 아파트 별개의 범죄 사실을 자 추가로 인지해서 직접 수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가지고 안양 외에 부산과 속초에 이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의 종류를 보면 이렇습니다. 부패 경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완 수사 정도만 해야지, 그런데 수사 범위를 넘어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사가 추가로 인지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 경찰이 처음 송치한 사건과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범죄의 종류와 비슷하고 일부 증거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관련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즉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래서 공소 기각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그래서 이 수사는 입법 수사다. 자, 명확히 판단했고 이러한 입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공소 제기 역시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자, 이 내란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 하면은 경찰입니다. 경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따르면 명백하게 공소 기각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랐나 하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보여도 수사와 기소 과정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도 입법하다. 이렇게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그야말로 공소 기각이 된다. 그 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직권 남용이다, 권리 행사다 이랬는데 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직권 남용, 자, 그리고 권리 행사가 된 게 있습니까? 자, 대통령은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최고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 권리 행사를 가지고 나중에 퇴직하고 난 후에 잡아 넣으려면은 넣을 수 있냐는 겁니다. 넣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재판하고 있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 내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수사해가지고 엮어넣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오동훈은 그야말로 다른 건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동훈은. 자, 이런 걸 보면 토사구팽당한 오동훈.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를 했다 하는 점에서 보면은 오동훈은 이런저런 심판을 다 받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재명 정권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사건, 정치범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단지 정치적으로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이 혐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같은 사실을 갖다가 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신업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한 거를 갖다가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다. 그래서 대법원의 사건 판결에도 나와 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관련이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2025년 9월 11일자 선고를 했는데 이 사건 번호가, 선고 번호가 이렇습니다. 2022도에 1025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 범위를 초과해서 한 수사는 공소기각이 된다. 자, 공소기각이 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바로 석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나와라. 자,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국감에 불러가지고 온갖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